너무 세게 치려고 그랬더니 이게 안 울리네. 아, 이 소리도 기억납니까? 자, 우리 정식이와 함께하는 문자화식 1차 방정식 단원도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그래서 제목이 문자화식인 이유는 방정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자와 식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에 의해서 참, 거짓, 해를 구하는 방정식의 풀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이런 방정식을 어디다 쓰느냐, 왜 배우느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저기 예로 들었던 뭐 기계나 또는 자동 판매기나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뭐 저기 땡땡 마켓에서 스마트폰으로,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물건을 주문할 때 사람이 계산하는 게 아니고 이 식들이 계산한다, 그런 얘기했어요. 여기 잠깐 영상을 통해서 한번 실제로 여러분들이 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32도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서울이. 한번 영상을 잠깐 보시죠. 예보 모델을 만든다고 하는데요. 2010년 쌓아올린 천년 3호 위성은 우리나라 주변의 기상자료 관측 결과를 30분마다 알려주고, 현재 수증기와 온도, 바람 속도 등 날씨 예측에 필요한 수많은 기상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국가기상위성센터는 천리안 위성이 보내온 기상 자료를 토대로 날씨 예보 모델을 만드는 우리나라 1, 2예보의 산실입니다. 예보관들의 오랜 경험과 직관이 더해져 우리는 생생한 날씨 정보를 얻게 되는 것이죠. 여름철 가장 큰 피해를 가져다주는 대표적인 기상재해인 태풍. 방정식을 활용하면 태풍의 이동 속도는 물론 도착 시간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최대 풍속이 200km/h인 태풍이 일본 오키나와를 지나 제주도를 거쳐 서울을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오전 6시 오키나와를 지나던 태풍이 6시간 후 서울에 상륙할 예정이라면 지금 태풍이 위치해 있는 곳과의 거리는 얼마나 떨어져 있는 걸까요?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라는 식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리 x를 넣어 방정식을 세우면 태풍이 위치한 거리와는 약 1200km 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상재해 위험뿐 아니라 날씨의 변화를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예측해주는 방정식.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방정식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정말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다시피 자연재해, 뭐 지진이든 태풍이든 뭐 이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예상하는 데에는 수학이 없으면, 방금 문제 풀어봤죠?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다라는 그 식에 의해서, 물론 바람이 실제로 똑같이 이렇게 움직이진 않지만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피해를 줄이고 최소화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안내하고 예보하고 있습니다. 자, 저기 교과서 지난 시간에 풀다만 100페이지 봐주세요. 교과서 100페이지. 와이파이를 또 꺼야지 이게. 교과서 10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과서 100페이지에 나왔습니다. 12가지. 문제의 옆에다가 빨간색 볼펜으로 이렇게 써주세요. 1번 옆에다가는 이렇게 꺾은 선 괄호를 쳐주겠습니다. 양변에다가 곱하기 10을 하고요. 양변에 곱하기 10을 하고요. 물론 그냥 해도 됩니다. 그냥 하셔도 돼. 곱하기 10을 하시고, 2번에다가는 옆에다가 뭐였더라? 괄호를, 대괄호를 묶고 곱하기, 분모에 최소 공배수를 곱해서 뭐라 그랬더라? 약분이 되게 하려고. 자, 우리 학교 종소리 들어보세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그래서 곱하기 6 써주세요. 마스크 착용을 생활합니다. 하루에 12번씩 손을 씻어도 분배법칙 각각 지나치지 않습니다. 퐁당 각각 곱해주시면 6이 약분되어서 눈, 코, 입을 만지지 않습니다.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는 반드시 선생님에게 알려야 합니다. 건강한 학교 생활을 위해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잘 지킵니다.
10년, 20년 뒤에 이 영상 보면은 코로나 소리 듣고서 옛날 얘기, 옛날 생각 나겠네. 보겠습니다. 그래서 분배 법칙으로 약분되어서 뭐고 정수를, 미안합니다. 개수들을 정수걸로 고쳐서 하겠어요. 이것도 그냥 해도 되긴 되는데 이러면 통분하는 과정을 대여섯 번 해야 돼요. 귀찮아요. 할 수는 있는데 불편해요. 불편합니다. 써주시고 선생님이 쓰라는 것만 씁니다. 저기 문제 3번에다가 별표 3개 붙여주세요. 다음 주에 공책 검사할 겁니다. 문제 공책이란다. 교과서 검사하겠습니다. 100페이지에 3번에다 별표 3개 붙여주세요. 3번에다가 별표 3개. 4번에다가는 별표 4개. 이게 4구나. 미안. 3번에다가 별표 3개. 4번에다가 별표 4개. 오른쪽에 6번에다가는 별표 5개. 꼭 푸셔야 돼. 꼭 하셔야 돼. 별표 5개 붙여주세요. 자, 보겠습니다. 3번. 선생님이 줄치라는 것만 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10을 곱하라 그랬으며, 그래서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요렇게 3x, 여기 써주세요. 아래줄에. 3x-6은 18. 이렇게 돼요. 그 아래에 좁습니다만 요것만 써주세요. 플리즈. 36,000원. 3x-6은 18과 같다. 요게 중요한 겁니다. 등식의 성질. 같다라는 말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냥 초등학교 때 버렸기 때문에 3x-6은 18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18과 같다. 영어로 읽을 때도 make 18 또는 equal 그렇게 말합니다. 또는 is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make 또는 equal이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을 꼭 해줘야 돼요. 18과 같더라. 그렇게 되세요. 이항해야 되겠죠? 6을 우변으로 여기 나오네. 우변으로 이항하니까 플러스 6이 되어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은 이제 정리해서 3으로 나누니까 x는 8 이렇게 되겠어요. 얘 써주세요. x는 8. 어렵지 않으니까 x는 8 써주시고, 중요한 건 얘가 주어진 식에 대입하여서 퐁당 대입하여서 참이 되는지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자물쇠도 참이 돼야 띵동댕 하고 열리고, 도전 골든벨 할 때도 띵동댕 열리겠죠. 다음 2번 마찬가지. 아까 6곱 판단 얘기했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정리하니까 분배 법칙 조심하시고 부호 조심하세요. 부호 조심하면 요렇게 돼요. 이렇게 써주세요. 3x 더하기 1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2와 같다. 써주시고, 그렇게 돼서 정리하니까 이렇게 돼요. 이렇게 2항에서 이게 0이 되네. 다행이다. 3x는 0. 모자 3개 샀는데 공짜래. 프리. 공짜래. 모자 3개는 0. 3으로 나누나 말하죠. x의 값은 0이 되겠습니다. 답 써주세요. x는 0. 거기 주어진 식에 0 대입해보세요. 참이 되는지 꼭 확인합니다. 다음 4번에다가 별표 4개. 4번에다가는 별표 4개 쳐주세요. 부탁합니다. 여러 번 풀어보세요. 한 번 맞았다 그래도 여러 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양한 풀이 방법을 풀어보고 그 풀이 방법을 설명하시오 그랬는데 한 가지 방법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했네. 풀이해보니까 2항을 먼저 하는 경우, 그 다음에 분모의 최소공배수를 먼저 곱하는 경우 그랬는데, 최소공배수 11을 곱하는 것을 권합니다. 2항에도 결과는 같더라. 그걸 확인해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2를 양변에다 곱했더니 12를 양변에다 곱했다가 정리하니까 이렇게 돼요. 이렇게 곱해서 x가 좌변으로, 그러니까 마이너스 24가 되겠죠. 6이 우변으로 이항되면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저기 이항하는 것을 먼저 해봐라. 비교해봐라. 그런 얘기네요. 양변을 마이너스 24로 나눠주니까 플러스 약분이 더 안 되네. 8분의 1.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5번. 5번은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되겠어요. 5번은 한 단계 한 단계를 상자를 이용해서 풀어보아라 하는 거예요. 5번 아래에다 한번 써보세요. 5번 아래에다가 이렇게 해보았어요. 4x-15는 9와 같더라. 그래서 양변에다가 15를 더하고, 그럼 얘가 24가 되겠죠? 여기다 15 더하면 얼마예요? 얘가 0이 되니까 4x는 24. 그 다음에 양변을 또 4로 나누니까 6, 4, 24. 얘를 4로 나누면 x.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등식의 성질을 이용한 풀이죠. 그래서 x의 값은 6이라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함께 풀기 4번. 별표 5개 붙여주세요. 이거 힘들어합니다. 함께 풀기 4번 별표 5개 붙여주세요. 학생들이 매우 힘들어합니다. 매우 힘들어요. 함께 풀기 4번 요 왼쪽 부분에다가
중요한 걸 쓰겠습니다. 아까 태풍의 속도 구할 때 나왔던 겁니다. 요거 써주세요. 중요합니다. 다 아는 거지만 헷갈릴까봐 써주세요.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101페이지 함께 풀기 4번 왼쪽 부분에 써주세요. 초등학교 때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만 또 확인해서 뭐 움직이는 물체 뉴턴이 왜 위대하냐면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옛날 사람들도 다 보았고 선생님도 어렸을 때 사과가 떨어지는 거 봤어요. 선생님 저기 송중초등학교 뒤에 거기 과수원 복숭아 과수원 수녀원 옆에 복숭아 과수원이 있는데 거기서 복숭아 떨어지는 걸 선생님도 봤어요. 이렇게 이걸 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뉴턴이 이걸 떨어져서 1초 뒤에는 어디에 있고 2초 뒤에는 어디에 있을지를 방정식으로 설명해 놓았어요.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 운동 법칙.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지금도 우주선이나 아까 봤던 인공위성 그런 것들이 지구상에 움직이는 비행기나 배나 모든 것들이 그것으로 설명이 돼요. 다시 얘기하면 한 시간 뒤에 이 배나 비행기가 어디 있을지를 그걸로 구한단 말이죠. 그래서 뉴턴이 유명한 겁니다. 떨어지는 물체가 어디 있을지 앞으로 움직이는 물체를 예상할 때 써주세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더라. 물론 이제 중학교에서는 속력이 일정한 것만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속력 곱하기 시간 써주시고 그런데 이거는 초등학교 때 많이 했으니까 이거를 또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이것도 알아야 되지만 얘가 등식이니까 등식의 성질을 적용하겠어요. 그래서 양변을 속력으로 나누면 속력 나누면 약분해서 1이 되겠죠? 속력분의 거리가 돼요. 뭐가? 시간이 타임 써주세요. 중요합니다. 시간은 그래서 속력분의 거리.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억하더라고. 사이다 먹고서 우리 정식이가 늘 그러는데 사이다 먹으면 얘가 늘 거속 시원하다. 그래. 거속 시원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속시로 기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요걸 기억하고 있어요. 요것으로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나눠서. 선생님 그러면은 속력은 이걸로 나누면 시간분의 거리겠네요. 맞아요.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예요. 그런데 우리 중학교 1학년에서는 속력 구하는 문제는 안 나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인데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이다. 기억하시고 써놓으세요. 써놓으시고 그래서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교과서 101페이지에 함께 풀기 4번 중요합니다. 함께 풀기는 그냥 읽고 넘어가고 마는데 여기는 중요해요. 날에는 박나래가 여기 나오네. 날에는 등교할 때에는 시속 20km 동그라미 쳐주세요. 시속 20km 이 뜻이 1시간당 20km를 간다는 얘기입니다. 1시간에 사람으로 치면 빨리 가는 편이고 차로 치면 느리게 가는 거예요. 요 학교 앞에 스쿨존 여기 수성초등학교 앞에 스쿨존은 시속 30km입니다. 제한 속도가 하교할 때는 시속 4km로 이 정도면 느리네. 1시간에 4km면 터덜터덜 무지 느리게 간 건데 거의 초등학생 수준인데 시속 4km로 걸으면 등하교 시간이 총 시간이에요. 시간 줄 쳐주세요. 시간이 총 1시간 12분이 걸린다. 여기를 고쳐주세요. 여기를 1시간 12분과 같이 써주세요. 과 같이 고쳐주세요. 우리 말이 표현이 다양해서 여러분들이 뭘 찾아야 되냐면 등호가 들어가는 부분 등호 써주세요. 이렇게 등호가 들어가는 부분을 문장제에서는 여러분들이 찾아서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누가 생각하셔야 되겠어요? 누가? 여러분들이 문제마다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 어려워요. 방정식이나 함수에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여기에요. 이 등호가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지를 못 찾아서 이게 네 줄이나 되잖아. 못 찾아서 고생을 합니다. 즉 국어를 잘해야 수학을 잘하고요. 국어를 잘해야 영어를 잘할 수 있어요. 입 다물고 생각해야 됩니다. 수학은 생각하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 배운다 그랬습니다. 차근차근 문제를 읽고서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를 구하시오. 자, 이 거리를 얼마인지 모르니까 밑에 풀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구하고자 하는 이 거리를 모르니까 미지수 x로 놓겠습니다. x는 토할 뜻이 x. 미지수 x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거 어떻게 구하라는 거예요? 방정식을 구하는 게 어려워요. 맞아요. 프로그래밍 코딩 생각해도 프로그램 짜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거 실행시키는 건 간단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걸 꼭 써놓으세요. 즉 같은 부분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방정식은 등식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즉 등식 부분을 만드셔야 돼요. 만들어야 돼요. 이 부분을 찾아야 됩니다.
이렇게 써놓으시고 그 다음은 풀이가 다 돼 있으니까 그래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인데 여기에서 문제로 나오는 것들은 속력 안 나온다 그랬습니다. 우리 중학교에서는 거리는 당연히 주어져요. 아니면 x로 주어지든가. 그럼 뭘로 구해야 되느냐 하면 방정식을 만들어야 되냐면 다 타임이에요. 시간이 얼마와 같다. 아니면 거리가 얼마와 같다. 그렇게 돼요. 그 부분에서 방정식이 만들어져요. 시간에서는 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속력에서는 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왜냐면 속력을 더하면 지하철이 하나가 시속 70km면 이게 10개 붙어있다 그래서 700km가 돼서 이렇게 날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속력에 대한 것으로는 문제 안 나오고 걱정하지 마시고 교과서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빨간색 볼펜 준비하시고 그래서 시간은 아까 얘기한 대로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그 시간을 각각 구했어요. 요것만 써주세요. 여러분들 여기만 동그라미 쳐주세요. 해서 등교할 때 시간 속력분의 거리니까 20분의 x 그 다음에 학교할 때 집에 갈 때 4분의 x. 근데 여기서 분수가 나오니까 아까 있던 시간을 아까 뭐라 그랬냐면 1시간 6분이다 그랬는데 이거를 분수로 고치겠습니다. 단위도 아까 시속이라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일치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고쳤냐면 5분의 6시간으로 고쳤어요. 속력이 시속이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방정식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어떻게 만드나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는데 시간, 학교하는데 시간을 더하면 5분의 6과 같다. 이 같은 부분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문장을 읽고서. 국어도 마찬가지, 영어도 마찬가지, 수학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는 풀이 과정은 간단히만 봅니다. 분수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다. 분모의 최소공 배수를 곱해서 정리한다 그랬습니다. 4가 나왔네요. 그래서 맞는지 대입해서 꼭 확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6번 보겠습니다. 6번은 조금 천천히 하겠습니다. 빨간색 볼펜 준비. 천천히 하겠습니다. 6번에다가 별표 5개. 제일 중요합니다. 요게 이해되면 우리 4주 동안 공부한 이 방정식 단원이 다 이해된 거예요. 이따 딱 생각하셔야 돼요. 빨간색 볼펜 준비하셔서. 자, 준비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연수는 집에서 할머니 댁까지 동그라미 쳐주세요. 시속 120km로 가는 기차를 타면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런데 사실은 이건 억지로 만든 문제예요. 저기 서울역에서 만약에 KTX 출발하면 처음에 0이었다가 속력이 0이었다가 점점 빨라져가지고 KTX가 시속 몇백 킬로까지 가더라. 선생님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점점 빨려다가 이 직선 구간에서 무지 빨리 내려갔다가 다시 저기 대전역 무슨 뭐 부산역 가까워지면 속력을 점점 줄이죠. 그래서 여기서 시속 120km로 이거는 억지로 만든 문제예요. 실제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중학교에서는 기초적인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뭐 평균적으로 그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여러분들 자동차나 뭐 오토바이나 그런 거 그 속도계 보세요. 이게 가만히 있나요? 계속 수시로 움직여요. 고정되어 있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럴 리가 없어요. 지구상에 움직이는 물체는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심지어 총이나 미사일이나 포도 처음에는 빨리 가다 점점 속력이 늘어져요. 그래서 유효사거리라고 그래요. 군대에서 총을 쏘면 총알이 한 1.5km 밖에 가면 힘이 떨어져가지고 손으로 잡을 수도 있어요. 야구공도 마찬가지 손으로 잡을 수도 있어요. 속력이 떨어지면. 어쨌든 이렇게 기차를 타면 1시간 30분 여기도 마찬가지 고쳐주세요. 빨간색 볼펜으로 푹 찔러주세요. 또 밑에서 똥집 1시간 30분과 같이 이렇게 30분과 같이 무슨 얘기죠? 여기를 가지고 등호를 넣어서 방정식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를 찔러주세요. 여기. 요것 때문에 힘들어요. 학생들이 어디가 등호가 들어가는지 방정식이 돼야 되는지를 몰라서 힘들어합니다. 이렇게 기차를 타면 1시간 30분이 걸린다고 하는데 이때 연순의 집에서 할머니 댁까지 시속 80km로 가는 이거 좀 느리네. 제한속도가 있죠. 80에다 동그라미. 자동차를 타면 몇 시간? 이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출판사에 따라서는 뭐 타임으로 T로 쓰기도 합니다. 뭐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걸 구하고자 하는 이것을 X로 놓겠습니다. X 시간 단위는 나중에 붙입시다. X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떻게 될까요?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떻게 될까요?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기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기차 무지 빨랐죠? 속력분의 거리. 기차를 타고 갈 때 120분의 x. 그런데 천천히 가면 자동차를 타고 천천히 신호등이나 고속도로 톨게이트도 지나야 되겠죠? 그러면 80분의 x. 이렇게 돼요. 그런데 걸리는 시간이 같다 그랬으니까 어디 갔어? 같다 그랬으니까 여기 같다 그랬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120분의 x는 어디 갔어? 120분의 x는 아까 위에서 제시한 2분의 3과 같다. 아까 뭐라 그랬냐면 1시간 30분이라 그랬는데 아까 얘기했는데 시속이니까 이것을 2분의 3으로 1시간 2분의 1이면 30분이죠? 이렇게 분수를 고쳤습니다. 그래서 양변을 곱해주니까 양변을 곱해서 120 곱해서 정리하니까 x는 180이 되었어요. 써주세요. x는 180. 이 x의 값은 아까 저 위에서 얘기한 뭐겠어요? 자동차를 타면 몇 시간이 걸리는가 그랬죠? 근데 180이니까 여기서 시간은 잠깐만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몇 시간 걸리는지 구하시오 그랬는데 t로 안 하고 이렇게 안 하고 이 책에서는 이렇게 했네요. 이 거리를 x로 놓았어요. 미안합니다. 고쳐주세요. 미안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말이 좀 꼬였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x로 놓아서 그때의 시간을 구하고 그게 기차를 타고 갈 때 얼마 걸린다고요? 아까 2분의 3이라고 했으니까 x가 180이라는 것을 구했어요. 즉 거리가 180km예요. 180km. 그러면 자동차를 타고 갈 때 걸리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속력 80. 자동차가 80이라고 그랬죠? 자동차가 80이라고 그랬으니까 80분의 거리 아까 얼마라고 그랬죠? 180km니까 4분의 9시간 걸리겠네요. 그러면은 4분의 9면 2와 4분의 1이니까 2시간 15분 걸리겠네. 2시간 15분. 답을 어떻게 쓸까 이거? 몇 시간이 걸리는지 그랬으니까 시간을 15분을 띄고 4분의 9시간 그렇게 하는 게 맞겠네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시간 걸리는가 그랬으니까 4분의 9시간으로 쓰는 것이 맞겠습니다. 이거 즉 2시간 15분을 설명하려고 구현한 이야기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뒤에 확인하기 보겠습니다. 이제 별표 2개짜리 다음 페이지 확인하기 여기 별표 2개 붙여주세요. 확인하기 별표 2개. 자, 별표 2개 붙이셔서 문제를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다음 1차 방정식을 푸시오. 그래서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1번 어떻게 풀었더라? 아까 이전 앞 시간에서 충분히 했으니까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2항에서 국어가 조심해야 되겠죠? 9가 되겠어요. 모자 3개에 900원. 양변을 3으로 나누면 x는 3. 반드시 이 값이 여기다 대입하여 3, 3은 9. 9 빼기 4 주어진 5와 같게 되어서 참이 되는지 띵동댕 참이 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번 마찬가지. 2번은 저거다. 2번은 괄호가 있는 경우네요. 괄호가 있는 경우 어떻게 했죠? 화살표 해주세요. 이렇게 화살표. 괄호가 있는 경우 퐁당 뭐였더라? 분배 법칙으로 전개하고 그 다음에 2항 했어요. 2항도 동시에 하자. 문자 있는 항은 좌변으로, 숫자만 있는 항은 우변으로 2항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3과 같더라.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x는 3과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다음 3번 마찬가지. 이번에는 소수인 경우네요. 소수. 마찬가지 3번 옆에다가 괄호하고 써주세요. 양변에 곱하기 얼마? 10 곱하기 10 써주세요. 그래서 분배 법칙. 또 괄호까지 있네. 좀 어려운 문제다 이거. 퐁당 곱해주면 5x 더하기 13은 3과 같다. 2항 하니까 마이너스 10. 5로 나눠지니까 x의 값은 마이너스 2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4번 보겠습니다. 조금 어려운데 양변에 다행이다. 6을 곱했습니다. 6 보이죠? 네, 양변에 6을 곱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각각 곱해주시면 아니면 이걸 통분하면 6이 되겠죠? 통분하면 뭐 그래도 상관없겠네. 6을 곱해서 4x-3x는 24. 야 이거 쉽다. x는 24와 같더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해를 구하면 주어진 방정식에 대입해서 참이 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문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저기 102페이지에 확인하기 2번 보겠습니다. 2번에다가도 별표 2개 쳐주세요. 어려워서가 아니라 학생들이 못 찾아서 힘들어하는 문제예요. 못 찾아서. 자, 둘레가 410cm이고 하고 나왔는데 여기를 빨간색 볼펜 준비해서 여기를 찔러주세요. 410cm이고 여기를 찔러주시고 410cm와 아이고 야 마우스로 글씨 쓰기 진짜 힘들어요. 와 같고 한번 써주세요. 같고 하고 등호도 써주세요. 등호 괄호하고 등호. 여기서 방정식을 만드셔야 돼요. 여기서 방정식을 만드셔야 돼요. 등호 같다고요. 같은 부분 등식 방정식이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둘레의 길이가 410이고 세로의 길이가 가로의 길이보다 5cm 긴 가로 그래? 직사각형 모양의 밭을 만들려고 한다. 세로의 길이를 구하시오. 이거 어떻게 할까? 세로의 길이를 그러면은 책에서는 세로의 길이를 여기서 세로를 뭐 x라고 해도 되고 가로로 x라고 놔도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사각형이 이렇게 있다면 뒤에 그림이 있습니다만 밭이 있다면 세로의 길이를 요 길이를 x라고 놓으면 이 세로의 길이가 가로보다 5cm가 길대. 거꾸로 얘기하면 5cm가 더 작다는 얘기죠. 언젠가 왜 털보 아저씨 집에는 7명의 아들이 있는데 한 명은 키가 크고 나머지는 작다 그랬죠. 세로가 5가 길면 가로는 그 x보다 얼마가 5만큼이 짧다는 얘기죠. 이 얘기를 숨겨놓은 거야. 너 돈 얼마 있어? 저 10만 원 있어요. 넌 돈 얼마 있어? 얘보다 5만 원이 조금 있어요. 적게 있어요. 그런 표현이죠. x-5.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네. 다만 둘레가 마치 개미가 기어간다고 생각하면 돼. 개미가 기어간다면 세로 하나, 가로 하나, 세로 하나, 가로 하나. 변이 4개 있으니까 2개씩 하셔야 돼요. 둘레를 말할 때는. 물론 넓이일 때는 가로 곱하기 세로지만 무슨 얘기냐? 보시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세로의 길이를 x라고 놓으면 가로는 x-5가 돼서요. 둘레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410cm와 같고 그랬죠? 여기 등호 부분이 돼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 부분을 그 문장을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어요. 세로 2개와 가로 2개의 길이를 모두 더하면 둘레가 되겠죠? 사각형의 둘레. 허리 둘레, 머리 둘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모자 살 때도 머리 둘레. 여러분들 모자 가게에 가서 머리 큰 학생들 모자 자꾸 이렇게 쓰면은 그 모자가 늘어나니까 모자 가게 직원이 싫어해요. 싫어합니다. 함부로 모자 쓰는 거 아닙니다. 어쨌든 둘레를 합한 것이 얼마와 같다고요? 410과 같더라. 단위는 나중에 붙이시고. 그러면 이걸 풀어서 x의 값을 구해야 되겠죠? 참여되는 x의 값 방정식에 해를 구해야 되겠죠? 양변에 2를 곱해주시면 퐁당 이렇게 되고 4x는 12 우변으로 이항하면 더하니까 420 되겠죠? 이 정도는 여러분들은 안산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양변을 4로 나눠주시면 x는 10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로가 105면 그림이 지나갔습니다만 가로는 100이 되겠죠. 그리고 넓이는 또 곱하면 되겠죠. 어쨌든 세로의 길이는 단위까지 붙여서 105cm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수고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방정식에 대한 문제를 한 3주, 4주를 걸쳐서 살펴보았는데, 수요일 시간도 1시간 더 있습니다. 가끔가다 학생들이 수요일 시간 1시간 있는 걸 빼먹어서 안 하고 있어서 선생님 오늘도 9명한테 문자 보냈어요. 내일 화요일 시간에는 선생님이 전화를 할 거예요. 왜 지난 시간 놓친 거 들으시라고 안내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화요일 날 2시간, 수요일 날 1시간 있는 거 잊지 마시고 방정식은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많이 풀어주셔야 되고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가셔서도 계속 방정식이 나와요. 그래서 정확히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총정리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을 나타낼 때 알 수 없는 값은 미지수 x를 사용하여 나타내고, 나타내보니까 그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고. 영상도 봤죠? yes, no 들어봤죠? 피노키오의 코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참이 되게 하는 x의 값을 구하는데 일일이 대입하면 찾기 힘들다 그랬어요. 자전거의 비밀번호, 뭐 여러분들 사물함에 있는 버튼식으로 된 비밀번호, 그 일일이 찾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뭘 이용했죠? 등식의 성질. 등식의 성질.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눠도 성립한다, 참이다 그랬죠.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뭘 했죠? 제일 중요한 이항을 통해서 문자 미지수 x의 값을 구하여 보았어요. 물론 해를 구한 뒤에는 항상 참이 되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많이 풀어보시고요. 다음 시간은 총정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